있습니다. 어제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그렇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어요. 어떻습니까? 이번 가장 재판의 최대 쟁점이 항로 변경. 네. 죄가 적용되느냐 마느냐인데 네. 예상보다 형량이 높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항공보안법에 있어서 항로 변경죄, 그다음에 소란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형법상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그다음에 강요, 그다음에 위증 교사, 뭐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이제 쟁점으로 삼아서 법원이 형량을 가릴지는 이제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이 경합되고 있는 범죄를 봤을 때, 이 법정을 봤을 때 3년형이 과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창진 사무장 법정에 출두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굉장히 격하게 흐느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저희 채널A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박창진 사무장 목소리 한번 먼저 좀 직접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본인의 지적이 정당했다는 주장인데요. 그건 판사님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진실성 있게 반성해 보셔야 합니다. 저야 한 조직의 단순한 노동자지만 조 전 부사장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9년간 열심히 회사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저희 동료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큰 경영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종 결심 공판에서 있었던 박창진 사무장의 목소리를 재구성해서 지금 들려드렸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발언들이 있었죠. 나는 노예였다. 그리고 뭐 관심사원이었다. 등등 봉건시대 노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정철진 컬럼니스트님,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박창진 사무장의 속은 어떨까요? 뭐 어떤 의도나 예. 뭐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또 너무나 이제 솔직하게 순진하게 이제 얘기하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예. 실은 어제 저 이 재판 진술 중에 몇 가지 좀 제가 되새겼던 게 실은 자기가 업무 복귀 이후에 스케줄표를 받았더니 맞습니다. 예. 거의 새벽 3시, 4시에 시작되는 스케줄이더라. 네. 하고 일종의 자신을 관심사원으로 분류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동안에 추락했던 이미지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 쇄신하기 위해서는 이 박창진 사무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도 중요하니까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확한 의도가 정말로 이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박창진 사무장의 고연 안정성 같은 것도 굉장히 대한항공에서 생각할 부분이고요. 어제 좀 이 재판 풍경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들리는 게 실은 박창진 사무장이 이렇게 증인석에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등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았다. 눈을 맞추지 않았다. 눈도 맞추지 않았고 그쪽 자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그런 걸 봐서 네. 이걸 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뭐 반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약간의 의외의 장면이 나왔는데요. 일단 박창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 강경한 주장을 좀 누그러뜨릴 거라는 예상도 됐었고 조현아 부사장도 기존에 많이 사죄하는 뜻을 내비쳤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좀 굉장히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조현아 발언도 부사장.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박창진 부사장이 저는 뭐 기존에 잘 입지를 유지했다라고 보고요. 특히 고용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마치 대한항공이 배려해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고용 안정성이라든가 자신의 업무는 내가 스스로 용기 있게 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에 있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박 사무장이 승무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을 그랬죠. 했었습니까? 기존에 검찰에서 두 번의 증인 출석 요청을 했는데 그분에 참석을 안 하다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서 이번엔 출석을 했는데 강경한 입장이라기보다 본인의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와서 폭행이라든가 폭언이 없었다라고 말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존 입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감정이 격하니까 이제 일부 노예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전 승무원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짠하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항공 사람이다라는 무언의 말을 조 전 부사장한테 보여주고 싶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 일단은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아마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렇게 되면 이제 풀려나게 되겠죠. 근데 집행유예도 실형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형사사건 변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고인의 태도입니다. 저희가 네. 재판부에 절대적으로 공손해야 되고 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피고인한테 누차 반복해서 교육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판사님을 쳐다볼 때 눈 마주치지 말고 그 첫 번째 와이셔츠 단추 정도만 이렇게 쳐다봐라 정도로 교육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태도라는 것이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군요. 근데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 재판 과정에서 턱을 이렇게 2번 개고 있다가 재판부에 지적을 2번이나 받은 적이 있고 네. 어제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금 내가 여기 왜 있을까 그런 생각하느냐. 그럼 이 질문 속에 많은 부분을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태도 변화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 전 부사장이 또 대한항공 측이 조 전 부사장의 형을 감경시키고 싶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진정성 있는 사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박 사무장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재판부 선고 지금 남아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현아 부사장 측의 약간 태도가 조금 변화한 것 같다라는 감지가 좀 되지 않습니까? 항소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 형을 보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실형은 집행유예도 실형입니다. 근데 실형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측이든 뭐 불만이 있는 경우 항소를 하겠지요. 근데 예. 일단 1심이 아마 선고가 나면 풀려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어제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선고 날짜는 재판부가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워낙 크게 화제가 된 사안이고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신지 보통 일반적인 재판은 결심을 하고 2주 뒤 같은 날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고 날짜는 공지를 안 하셨는데 아마 설날 전에는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일주일 내에 검사 측이든 조 전 부사장 측이든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소송 과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죠. 저는 이것도 어찌 보면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빨리 진행되고 있을까를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이 학대 사건으로 그 교사들이 구속이 돼 있죠. 지금 기소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고 결심 공판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네. 거는 맞습니다.